풍수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집의 조건은 어떤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풍수적으로 좋은 집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남향인 집. 집의 방향이 남향이면서 북쪽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에 따스한 기운이 스며든다. 더불어 집의 모든 기운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생기라는 것이 본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는 부분도 크다. 모든 생물은 햇빛을 필요로 하고 아침에 햇빛이 밝게 비추는 집일수록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집이라 말한다. 교통이 편리한 집. 교통이 원활하고 좋아야 귀한 손님이 들어오고 복도 들어오기 마련이다. 교통의 중심지가 상권이 발달하고 생기가 도는 것도 풍수에서 말하는 교통에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로가 인접한 집. 대지의 사면 중 최소한 한 면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좋다. 사면 중 서쪽에 도로가 있으면 더욱 좋고, 제일 좋은 것은 도로의 교차점에서 대지가 위치한 집은 풍수지리에서 물이 만나는 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집 앞에 전경이 좋은 집. 활동의 근원지이며 성장의 요람인 주택의 전경은 그 집에 사는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어 건전한 사고로 정신적 질환 없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집 북서 방위 쪽에 큰 나무가 있는 집.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북서 방위에 큰 나무가 있다면 그 집을 지키고 행운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나무를 베거나 없앨 경우 큰화를 당하고 후손이 끊어진다고 하여 이를 금지시하기도 한다. 오늘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집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풍수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 아이디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풍수란 공간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동아시아의 고유한 철학적 사상으로 공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의 풍수사상은 아주 오래전의 과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만큼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과 같은 중요한 공간을 선택할 때에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한답니다. 이왕이면 더욱 좋은 기운이 맴돌 수 있도록 풍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없애라. 첫 번째 인테리어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바로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없애라입니다. 인테리어는 꾸미고 더하는 것 이상으로 비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의 여백을 만들고 활동에 편리한 동선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번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 두었던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은 음기가 해소되고 행운이 들어오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녹색, 보라색을 인테리어에 접목하라.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에 막론하고 철학적 사상에서 색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색에 따른 해석이 달라질 뿐이며 붉은색과 녹색 또는 보라색의 소품을 사용하여 실내를 장식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강렬한 색상이기 때문에 집안에 포인트를 주기도 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화사하고 생기있게 연출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화이트나 베이지로 가득 찬 무난한 실내였다면 소파의 쿠션이나 커튼 또는 색이 있는 소품을 잘 활용하면 정체된 온기를 원활하게 만들어 향운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집의 얼굴이 되는 현관을 잘 이용하라.
집의 첫인상을 전하는 중요한 공간인 현관을 잘 가꾸어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집안의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풍수적 가치를 가진답니다. 동시에 찾아오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포인트로 소품이나 가구를 놓는다면 완벽한 현관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의 아파트라면 간접 조명이나 거울과 같은 소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풍수 그림이나 소품을 적절히 배치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한 기운을 밀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풍수 요소라 할 수 있답니다.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 주방의 중요성. 집의 구조에 대한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주방에서 현관이 보이지 않도록 실내 구조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집 안의 중심이 되는 주방은 안쪽에 잡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주방은 음식을 조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항상 청결 유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지 않으며 얼룩 제거가 쉬운 타일이나 대리석이 주방의 벽면과 바닥 마감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랍니다. 주방은 음기가 많은 공간으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주방에서 방출되는 나쁜 음기는 초록성 식물이나 식탁 주변에 사과 그림을 배치해 음기를 정화하고 좋은 향기가 집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풍수를 접목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정리정돈의 중요성. 화려하고 비싼 소품이나 가구로 실내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풍수적으로 실내의 모든 소품과 가구가 제자리에 똑바로 놓이는 것만큼 기본적인 것은 없으나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만 않습니다. 바쁜 일상의 평일 중에는 청소를 자주 못하거나 간략하게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인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기 때문에 정리정돈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공간이나 모서리 부분에는 싱그러운 생명이 있는 화분을 활용하는 것도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요소이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풍수에서 기본이 되는 풍수 인테리어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풍수적 요소를 알아두시고 조금씩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풍수아트 뮤지엄은 풍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운을 부르고 재물운을 좋게 하는 침실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행운점이며, 풍수에서도 침실의 중요성은 현관, 주방과 함께 가정의 길흉을 결정짓는 3대 요소로 중요시한답니다.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가 우선이며, 즉 잠잘 때의 머리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자는가에 따라서 운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풍수 선생님께서 침실 풍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침실 풍수가 주제이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침실 풍수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침실 분위기는 지나치게 밝으면 재물운이 달아나므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좋고,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금전운이 저하되므로 협탁이나 테이블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색과 상징을 같이 하는 노란색 계열의 침구나 소품을 놓아두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베개는 재운의 크기를 표출하는 도구로 여기며, 크면 클수록 재운이 좋아진다고 하니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풍수 인테리어에서 침실의 방위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침실이 보이는 것은 현관 성격과 침실 성격이 상충돼 좋지 않으며, 침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침대에 누워 화장실 문이 정면에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벽을 설치하거나 커튼을 달아서 음기를 차단하고, 어렵다면
침대 위치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침실 문과 화장실 문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좋지 않은 경우이며 방문과 방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기운이 상충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침실 들어가는 문 옆에 작은 화분을 두면 음기를 정화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으며 침실은 조금 어둡게 하고 초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명을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이 양기를 불러주는 데 좋답니다. 여유 있는 방이 있다면 드레스룸을 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안에 큰 거울을 두어 음기가 옷가지를 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체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침실 방문의 대각선 방향에 두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양쪽에 각각 협탁을 두어서 기의 흐름을 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침대는 벽에 바로 붙이지 말고 15에서 30cm 정도 띄워 놓는 것이 음기를 정화해주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침대 머리맡은 가급적 동쪽이나 남쪽으로 하고 서쪽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으며 침대 머리맡의 방향이 현관이나 화장실로 향하지 않게 하고 침대 머리맡의 좌우 양쪽에 창문이 있으면 기가 상충해 숙면을 취하기 힘들답니다. 침대 머리맡 벽 뒤쪽에 화장실이 있다거나 빈 공간 또는 드레스룸이 있을 경우 불안하고 탁한 기운이 많아지고 침실 출입문에서 바라볼 때 침대의 가장 안쪽 자리에 남편이 자고 아내는 바깥쪽에 가까이 자는 것이 좋답니다. 침실의 기운은 출입문에서 대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침실의 길을 올바르게 하는 음영의 조화에 맞는 기본이 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자도 피곤하며 악몽을 자주 꾸는 경우 대부분 수맥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수맥은 사람의 청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사람 몸에 해로운 파동을 가지고 있어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안 좋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듯합니다. 수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침대나 방바닥에 동판을 깔아주시면 되며 동판을 사용하면 수맥은 100% 차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악몽을 자주 꾸거나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진다면 동판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침실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트 뮤지엄은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풍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가정에 복이 만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방 풍수 인테리어 적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생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장소로 분류한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책임질 주방 풍수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이 아프면 가족이 아프다는 말도 있듯이 주방은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정에 좋은 기운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방을 항상 청결히 하고 방향에 맞는 물건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또한 주방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주부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주부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주방 기구를 사용할 때 주부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여놓고 냉장고에는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 조건을 갖추어 줄 때 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주방에 나무 기운이 돌면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흰색의 밝은 색상 등의 톤으로 조절하면 가족 관계도 화목해진다고 한다. 주방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 양의 기운을 불러들여서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래서 주방의 전등은 밝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나무의 기운을 주방에 채우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 건강과 화목에도 도움이 된다. 커다랗게 창을 내거나 싱크대, 상판을 나무로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한 가지이다. 그리고 주방 식탁 위에는 형광등보다 간접 조명을 사용하고 조명의 방향이 아래로 늘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천장이 낮은 아파트 경우 샹들리에 조명같이 아래로 늘어지는 조명 사용은 풍수적으로 좋은 경우가 아니다. 그 이유는 늘어진 형상의 조명을 사용할 경우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아 기가 눌리게 된다. 식탁에는 사람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유리를 깔기보다는 식탁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방에 붉은색 시계를 두면 금전운이 상승하며 주방에 식칼을 아무 곳에 놓으면 가족들이 자주 다쳐 마음고생이 심하거나 금전운이 좋지 않게 된다. 칼을 싱크대, 선반 속 수납 장소에 꽂아두는 것이 흉한 기운을 막아주며 가급적 화려한 칼을 사용하면 재물운도 좋아진다고 한다. 주방 창문의 경우 두꺼운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면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데 두꺼운 데다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의 커튼은 소비가 강해지고 재물이 줄어들게 하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차분한 색상의 꽃무늬나 줄무늬가 가장 무난하고 아이보리, 베이지, 옅은 무늬가 있는 흰색 등 밝고 깨끗한 색상의 커튼을 추천한다. 주방의 그릇은 주방으로 들어온 운을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거지한 후 물기를 빼기 위해 그릇을 엎어두는 것은 운이 담길 그릇에 운이 고이지 못하고 운이 흐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설거지 후에는 마른 행주로 닦아 바로 놓아두도록 하는 게 좋다. 반면에 찬장 속 유리컵은 엎어서 두는 것도 기억해 두자. 주방의 원활한 기의 흐름을 위해 거실과 주방의 사이에 칸막이나 가벽이 있는 경우도 그리 좋은 구조가 아니며 이럴 경우 화분을 모서리에도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면 좋다. 오늘은 주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수아트 뮤지엄은 항상 알차고 유익한 풍수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구입이나 이사에 관련된 풍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은 집을 사거나 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풍수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신중해야 한다. 예로부터 이사갈 집의 방향에 따라 건강, 사업, 재물, 가정 등이 잘 되거나 잘못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애군이 있거나 불길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방향으로는 이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세살, 겁살, 제살 등 이른바 삼살방으로는 이사를 가지 않았으며 나이, 운수, 날짜, 일진 등이 맞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같은 풍습은 현대과학에 맞지 않는 미신으로 일축하기보다는 선조들이 이사로 인해 변화되는 주거 환경에 조심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사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사를 함으로써 살아가는 습관이 달라지게 되며 가옥의 구조, 지리적 변화 등 부동산적 환경도 현격히 바뀐다. 또 주거 형태에 따라 생활 형태 역시 달라진다. 특히 집안에 노인이나 어린이, 병약자가 있는 경우 이사로 인해 변한 환경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했을 경우 잘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노인들은 폐쇄된 집안에 갇혀 지냄으로써 신체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오순도순 함께 살던
지역 주민들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햇빛을 충분히 받던 남향 집에 살다 북향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환경이 변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도 한다. 게다가 아파트 주거 비율이 50%를 넘어 아파트가 주거 형태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방향이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추첨에 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입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일반인들이 이사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이사는 방위, 계절, 가족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순리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를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알아보자. 이사할 때는 우선 이사할 집을 잘 선택해야 한다. 집이 흉상이거나 방위가 나쁘거나 이사 당시 주인의 운세가 쇠약기에 있으면 이사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 집을 고를 때는 첫 인상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첫 인상이 밝고 튼튼해 보이며 아담하고 깨끗하면 자신과 인연이 있다고 보면 된다. 대문을 비롯한 각종 문이 단단한지 찌그러지거나 문틀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수구, 하수도, 화장실이 청결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평소 한 곳에서만 오래 거주한 사람인 경우는 이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 같아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택하는데, 손 없는 날이란 태백살이 없는 날을 말하며 음력으로 9, 10, 19, 20, 29, 30일이다. 1, 2일에는 동쪽에 태백살이 있고 이날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지 않다. 3, 4일에는 남쪽에 태백살이 있고 5, 6일에는 서쪽에 7, 8일에는 북쪽에 태백살이 있으므로 이날에는 그 방향으로 이사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9, 10일 단위의 날에는 태백살이 하늘로 돌아가므로 아무 곳으로 이사를 해도 좋다고 한다. 방위별로 이사 후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북쪽으로 이사했을 때는, 잘했을 때는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이 번창하며 자식 복이 있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진다. 잘못했을 때는 건강 이상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기 쉽고 빚을 지게 된다. 방위별로 이사를 잘하고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런 영향은 1년 안팎으로 하여 나타난다. 잘했을 때는 친척과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막혔던 일이 풀려 재산을 얻게 된다. 잘못했을 때는 가훈이 시들어가고 친척 간에 반목하게 된다. 가족들도 불화가 생기고 특히 장자가 제9시를 못한다. 건강도 나빠져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동쪽으로 이사했을 때는 잘했을 때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주위의 덕을 많이 보게 된다. 대인관계가 좋아져 매사에 발전적인 징후를 보인다. 잘못했을 때 사기를 당하는 수가 생기며 화재나 화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간장 질환에 걸리기 쉽고 신경통 환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 남동쪽으로 이사했을 때는 잘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교제의 폭이 넓어진다. 미혼 남자는 혼인하게 되며 나이 든 사람은 부하의 덕을 보게 된다. 잘못했을 때는 신용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아랫사람들 때문에 난처해진다. 감기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시달리게 된다. 남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는 지식을 넓혀 관공서를 상대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 명예를 얻는다. 결단력이 강해지고 아이디어가 풍부해져 매사에 성공적이다. 혈색이 좋아진다. 잘못했을 때는 문서나 인간관계의 일로 골치가 아플 수 있고 이별이나 사별하는 수가 생긴다.
명예를 손상할 수 있고 눈병이나 머리 심장 질환을 심하게 앓게 된다. 남서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는 실업자가 취직을 하고 재산을 얻게 된다. 겸손한 성격이 길러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잘못했을 때는 실업자가 생기고 재산을 잃는다. 비만증이나 내과 질환을 앓게 된다. 서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는 현금이 잘 유통되어 사업이 번창하다. 정력적으로 활동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하여진다. 잘못했을 때는 현금 거래가 손해를 보게 된다. 본의 아닌 실언과 망언으로 인해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몸에 상해를 입는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북서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는 독립정신이 강해지고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에 성공하게 된다. 부지런해져 실업자인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게 된다. 잘못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실패를 하며 남들과 의견 차이로 다투기를 잘한다. 교통사고 등 큰 부상을 당하거나 뇌신경에 이상이 생긴다. 이상의 영향은 때와 방위뿐만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이사 방위의 영향이 크다. 오늘은 부동산 풍수와 이사 풍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소 내용이 전문적인 정보가 많아 한 번에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시간 나실 때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은 앞으로도 좋은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풍수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군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줄 풍수 인테리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풍수학을 적용해 섬세하게 연출된 풍수 인테리어는 집안으로 행복을 드리고 아군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며 풍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답니다. 하지만 풍수와 같은 전통적 믿음은 미신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아서 풍수 인테리어를 좀처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답니다. 일반적으로 풍수 인테리어라 하면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공간을 떠올리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풍수 인테리어는 현대적인 정서와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연출법도 한층 더 간소화되어 최근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홈 스타일링 없이 작은 소품을 활용하고 올바른 위치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모던 풍수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아군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줄 풍수 인테리어 연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 아이템은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개운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운죽은 예부터 중국과 대만에서 행운대나무라 불리며 행운의 상징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나무처럼 보여서 죽이란 호칭까지 얻은 개운죽은 사실 대나무가 아니고 드라세나 속 식물에 속합니다. 개운죽은 곱고 단아한 자태로 기품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식물로 많이 활용하며 크기가 아담하여 이동이 수월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관리가 번거롭지 않다는 것이 개운죽의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개운죽은 특별한 방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꼭 흙을 활용하지 않고 물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로서 수반이나 수생 방식으로 물을 사용해 집안에 사용할 경우 재물운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소품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생명력도 강하지만 가격도 저렴하여 인테리어 소품으로 훌륭한 풍수 아이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 소품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악귀를 쫓는 효험을 발휘한다고 하여 예로부터 부정 타는 것을 보면 소금을 뿌리곤 했던 옛 조상들의 모습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부터 소금은 악귀와 불운을 내쫓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집안으로 애군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신선한 소금을 항일이 또는 그릇에 가득 담아 현관 선반이나 모서리에 놓아두면 된답니다. 소금 항나리를 잘 활용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기를 정화하고 악귀를 퇴치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습의 기능도 있어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풍수 소품은 향기를 전달해주는 아로마 오일 또는 향기 캔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꿉꿉함, 찝찝함, 퀴퀴함은 모두 풍수 인테리어에서 반하는 형용사로 간주한답니다. 잡내가 머무르는 퀴퀴한 공간은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올바르지 못한 공간으로 음기가 발생하고 안 좋은 기운이 생성되는 이유가 되므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퀴퀴한 잡내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특히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방법은 인체에 무해하며 잡내를 잡는 효과도 뛰어나답니다. 이렇게 집안에 은은한 향기를 유지해주면 외부로부터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풍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풍수 소품 또는 풍수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부족한 곳에는 기를 채워주고 기가 넘치는 곳은 덜어주는 원리로서 각 방위마다 소품이나 그림을 잘 활용하면 가정의 행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풍수 소품과 풍수 그림은 사람마다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소품이나 그림을 이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하시는 게 바른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아군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지켜줄 풍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풍수 소품의 종류는 너무나 방대하기에 앞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수아트 뮤지엄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Q&A 묻고 답하기란에 가족분 생년월일과 사주 정보를 남겨주시면 풍수 선생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무료로 풍수 8택파를 기반으로 풀이해 자신에게 맞는 그림이나 풍수적 요소도 알려주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아트 뮤지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녀의 공부방에 풍수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정보를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방 풍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공부방에 풍수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부방은 풍수적으로 어느 방향과 관계가 깊을까? 음양오행론으로 따져보면 동쪽은 절도를 나타내는 방향이고 남쪽은 예절을 나타내며 서쪽은 의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북쪽은 지혜 혹은 지식을 나타내는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게 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북쪽인 것이다. 학생 혹은 수험생이 차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집의 중심에서 공부방을 북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북쪽은 햇볕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곳이 되어 안정감을 주고 기운 자체가 맑고 서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내용이 잘 들어오게 하는 특별한 방위이다. 학부모 혹은 수험생이 공부에 대한 애착은 강렬한데도 별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드물지 않게 남쪽에 공부방을 정했을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북쪽의 공부방은 최상의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집중력과 두뇌 활용 능력을 최상으로 이끌어내어준다. 공부가 잘 되게 하는 체질, 풍수 요소는 바닥을 카펫보다도 밝은 나뭇결로 마무리하고 브라운 컬러의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다. 벽과 천장은 화이트나 크림색 또는 분홍 계열로 흡음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공부방의 창문은 정중앙선을 피해 작게 하는 것이 좋고 벽과 같은 색의 커튼을 한다면 정서적 안정을 더욱 취할 수 있게 해서 공부의 성적을 올리기에는 더없이 좋다.
공부방 가구 배치는 학생 혹은 수험생의 침대는 방의 동쪽이나 남쪽으로 놓고 머리도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단 북쪽에 있는 방은 음기가 강한 곳이므로 음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침구나 커튼은 조금 양기를 띠는 브라운, 옐로우 컬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방의 북쪽이나 서쪽은 공부 공간으로 사용하고 남쪽이나 동쪽은 휴식 혹은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책상이나 책장, 옷장, 침대 등은 나무의 재질로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커튼이나 침대 커버 등 양쪽으로 무늬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무늬 없는 컬러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이들은 아침 햇빛을 받으며 성장한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방은 동쪽에 빨간 쿠션이나 방석 등 빨간 물건을 두면 양기를 맴돌게 해서 좋다. 풍수적으로 방 위만큼 중요한 요소는 채광과 통풍이다. 자주 환기해 좋은 기운이 늘 머물도록 하고 공부방은 조명도 조금 밝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풍수적 요소를 신경 써준다면 우리 아이의 학업 능력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오늘은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주말을 통해 우리 아이 방은 어떤지 점검해보고 풍수 요소를 접목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미국이란 나라와 유럽 국가들은 풍수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주택개발 회사인 NV홈스사는 아시아계 고객을 겨냥 풍수 전문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전 미 대통령이자 부동산 갑부인 도널드 트럼프도 자신이 투자하는 건물에 풍수를 접목하는 건 물론이고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지역 개발 때에도 풍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업자협회 NAR은 매년 풍수 지리설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열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서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과 반대로 미국과 유럽 국가는 풍수를 현대사회에 잘 스며들도록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계 고객을 겨냥해 풍수지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도 풍수를 주거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풍수를 미신이 아닌 민간 생활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집을 구할 때나 가구를 배치할 때 풍수를 보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풍수 전문가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해진답니다. 현재 미국에서 풍수 전문가의 자문해드리는 일회 비용은 약 38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풍수 전문가 펀 림은 이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각종 스캔들에 시달렸던 이유는 백악관 집무실의 배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그는 집무실의 기가 뜨겁고 불안정하여 클린턴의 목의 기운과 더하면서 잦은 스캔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풍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책상의 위치를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보게 배치하고 휴파의 천을 검은색으로 바꿔 물의 기운을 돋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불의 기운이 강하니 작은 분수를 만들어 그 기운을 줄여주면 도움이 되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풍수적 관심은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 추세이며 영국 기업들 사이에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는 것은 동양권인 홍콩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답니다. 이들의 풍수 개념은 한마디로 사무실 배치 등을 통해 자연의 기를 흡수하여 사원들의 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방법이랍니다. 직접적이고 실천적 풍수 방법으로 잉어어항과 화렵수 화분을 사무실에 둔다든지 행운의 색깔인 붉은색과 검은색 카펫을 깔며 간부들에게는 가급적 저흑색의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 기업의 풍수 선호에 따라 런던 시내에는 풍수지리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가 등장하여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답니다. 보통 하루 풍수지리 상담료로 약 300만 원을 받고 있고 특정 건물에 기가 항상 모이도록 해주는 경우에는 약 6천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수는 오히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풍수설을 일종의 미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풍수의 대상은 현대 지리학의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합니다. 다만 풍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분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라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판치며 학문으로서의 풍수의 먹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신에 불과하다는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를 점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풍수는 원래 3000에서 4000년 전 자연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로 생겨난 명백한 생활 철학이자 환경 개운학 학문입니다. 풍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시간 나실 때 드라마 대풍수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풍수 사상의 가치에 대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풍수에 대한 해외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수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우리가 말하는 풍수지리는 한국 주거 문화의 뿌리 깊은 전통 중 하나입니다. 과거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던 조상부터 오늘날 모두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 속 현대인까지 풍수를 말하며 좋은 땅과 주거 공간을 찾습니다. 물론 풍수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좋은 땅을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통계학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풍수를 우리의 삶에 접목하기 위해 어떤 것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풍수적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당이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풍수의 기본 원리는 장풍득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풍득수는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바람이 잘 머무르는 공간,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을 구하기 쉬운 공간이 풍수에서 좋은 땅이라 말합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바람과 물이 있는 공간이 좋은 곳이라 말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과 물기의 순환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땅을 좋게 볼 터이며, 그리고 이러한 땅을 두고 명당이라 말한답니다. 그리고 도대체 배산임수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걸까요? 풍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배산임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한 형국을 두고 배산임수라 말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장풍득수를 위한 대지 조건에서 비롯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한국의 수많은 도시가 산을 등지고 강을 낀 땅에 자리를 잡은 점을 주목하시면 되며, 물론 오늘날 배산임수의 지리 조건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여유를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수맥은 물이 흐르는 길을 말하며, 풍수에서는 수맥을 나쁜 기운이 흐르는 것으로 보곤 한답니다. 우리의 몸속 혈관과 마찬가지로 땅속에도 다양한 물길이 존재하는데, 이를 찾아내는 것을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예를 들어 지면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땅속에서는 흙이 물을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과거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과 더불어 조상의 묘를 좋은 땅에 조성하기 위해 수맥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땅속의 습기와 물은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인 물의 기운은 재산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문방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풍수에서는 나쁜 기운 또는 귀신이 드나드는 공간을 말하며 대부분 북동쪽은 이러한 흐름이 드나드는 방위로 여겨지는데 이를 두고 기문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물론 주거 공간에서 한쪽 방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을 수 없지만 가급적 북동쪽은 언제나 깔끔하게 관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면 나쁜 흐름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언제나 밝고 활기찬 기운을 불러줄 수 있답니다. 양택풍수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찾는 방법이라 알고 계시면 되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좋은 땅을 찾고자 노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찾아내기 위함이며 그 공간은 주택을 짓기 위한 땅이 될 수도 있고 공공을 위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공간을 양택이라고 하며 이러한 양택풍수에는 음과 양의 조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영향을 주는데 살아있는 존재의 양의 기운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음택풍수는 무엇인가 하면 조상을 위한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이며 음택풍수는 한국의 유교 사상에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땅을 구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며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을 두고 풍수에서는 음택이라 말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왕릉이나 묘지가 풍수상의 음택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음택을 피하며 살아가기란 힘들답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음의 기운이 강한 땅이라면 양의 기운을 북돋는 방법으로 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포인트, 혈이란 무엇일까요? 혈은 풍수에서 중요한 지점을 말합니다. 동양의학에서 혈 자리를 짚어 병을 알아내고 고치는 것처럼 풍수에서의 혈 자리도 기운을 진단하고 다루는데 중요하게 여겨진답니다. 또한 이러한 혈 자리는 흐름을 형성하는데 다루는 방식에 따라 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면 구조 변경이나 소품을 활용해 양기를 북돋고 반대의 경우에는 음기를 더하는 시기랍니다. 오늘은 풍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강하자면 양택지와 음택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양택지가 음택지에 비해 호국이 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도읍지를 정하거나 마을 터를 잡고 개인집을 짓는 양택풍수가 발전되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에 의해 음택풍수가 성행하였습니다. 풍수지리학은 집과 건물의 터를 잡는 양택풍수와 묘자리를 잡는 음택풍수로 나눕니다. 양택은 산 사람의 거주지이고 음택은 죽은 사람의 안장지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하면 단순히 개인의 묘자리나 잡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음택풍수보다 양택풍수가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터 잡기보다는
집의 형태와 구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가상학이라고 하는데 양택과 음택은 모두 지기의 영향으로 발복이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음택은 발복의 속도는 느리지만 여러 자손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반면에 양택은 그 집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우 빠르게 영향을 준답니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풍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저희 아침 유지엄은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풍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가정에 복이 만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아트 뮤지엄입니다. 오늘은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사무실 풍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풍수에서 뜻하는 풍수학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아시아에서 사랑을 받아온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방법론 중의 하나입니다. 풍수란 사람의 믿음과 관련한 것이지만 일종의 통계로서 풍수는 살기 좋은 땅을 찾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풍수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고 가구를 배치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와의 애저문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길 꿈꾸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사업운과 성취 및 승진운을 올려주는 풍수 인테리어는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 포인트. 사업운 또는 승진운을 부르는 인테리어는 업무 공간 자체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먼저 공간의 중심에서 남쪽을 향하도록 업무 공간을 배치하고 커다란 창문으로 풍부한 빛과 바람을 만끽한다면 더욱 좋은 배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책상은 벽을 뒤에 두고 놓는 편이 좋으며 벽을 등지면 안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책상을 공간 한가운데 놓는 풍수 방법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성공과 성취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풍수 포인트. 언제나 책상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책상과 의자는 일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구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책상 위에는 업무에 필요한 물건이 가득하기 마련이죠. 책상 물품 중 컴퓨터는 중앙 배치가 가장 좋고 그 밖에 메모지, 서류 그리고 필기구는 좌측이나 우측에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시면 책상을 한번 치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책상을 깔끔하게 유지한다면 사업도 잘 풀리고 승진운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풍수 포인트. 언제나 책상 꽂이는 책과 다양한 소품으로 가득 채워 주어야 좋답니다. 덩그러니 비어있는 책꽂이는 풍수에서 매우 안 좋게 여기며 빈 책꽂이를 방치하면 재물도 달아나고 행운운도 떨어진다고 하니 가급적 책이나 다양한 소품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답니다. 만약 소품이나 책이 없다면 책장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며 문이 달린 수납장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풍수 포인트.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모든 공간이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기운을 부르고 싶다면 밝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어둡고 음침한 공간에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더욱이 창의적인 발상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생각한다면 밝은 실내 공간을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곳곳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빛과 그림자의 방향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좋은 기운을 그 공간에 가득 채울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풍수 포인트. 시야에 문이 들어오도록 책상을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 문과 창문은 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흔히 현관에 풍경을 달아 소리가 나게 만들고 현관 정면에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업무 공간에서 행운을 높이려면
시야에 문이 들어오도록 책상을 배치하시는 게 좋으며, 더 좋은 방법은 책상을 출입문과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것보다 부담감을 덜 수도 있고 풍수적으로 좋은 길을 끌어당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풍수 포인트. 관엽식물을 활용해 좋은 운기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식물은 시각적으로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 외에도 실제로 공기를 정화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답니다. 특히 그 공간에서 모서리에 식물을 배치한다면 기의 흐름이 좋아져 건강한 몸을 만들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도 하며, 싱그러운 기운으로 나쁜 음기를 정화해주고 좋은 양기로 공간을 가득 채워서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합니다. 7번째 풍수 포인트. 풍수 그림을 활용해 사업장을 꾸며주면 좋다고 합니다. 모든 기운이 처음 시작되는 공간 현관은 풍수 그림을 활용해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고 재물운은 좋게 하고 악재는 해소하여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 중 대표적이며, 추천 풍수 그림으로는 대나무 그림, 식물 그림, 꽃 그림, 풍경이 좋으며 관엽식물도 적절하게 배치해두면 더욱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실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에겐 재물운과 사업운을 좋게 하고 직원에게는 성취 승진운을 올려주는 풍수 인테리어를 잘 따라하셔서 2마리 토끼를 잡아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모든 공간마다 풍수적 요소가 즐비한답니다. 소중한 공간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사업운도 승진운도 가득한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풍수 그림 중 대표적으로 가정에 가장 좋은 풍수 3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풍수 3대 가장 가치 있는 풍수 그림으로 왕죽토 그림, 목단꽃 그림, 사과 그림을 말한답니다. 이렇게 3가지의 그림이 풍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비보풍수로 사용하는 그림이며, 이 3가지 그림은 사주와 상관없이 비보풍수 목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풍수 그림입니다. 그럼 각 그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왕죽도는 산적한 경제적 어려움에 해소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를 창출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풍수 그림입니다. 놀라울 정도의 행운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원색의 왕죽도는 풍수 교정학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강력한 운기를 방출하는 중요한 풍수 작품입니다. 대나무 그림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화려한 원색의 대나무 그림이어야 풍수적 가치나 효과를 표출하기에 이런 점을 잘 알아보고 그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초록성 왕죽도를 2개로 나란히 붙여서 배치하는 것을 대련기법이라고 하며, 왕죽도가 가진 왕성한 운기를 3배 이상 뿜어대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문헌과 논문에서도 왕죽도의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원색의 왕죽도를 걸어두면 당신에게 오랫동안 행운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최고 권위의 풍수 전문가 데이비드 다니엘 케너디, 샤론 스테스니, 카렌 킹슨, 윌리엄 투, 사이먼 브라운, 리처드 웹스터,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수 자문역인 푸니 등이 왕죽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소림 상황 외 수많은 세계적인 풍수학자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다양한 그들의 저서에서 왕죽도의 풍수적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모든 빌딩에 걸어두었다는 초강력 운기를 뿜어내는 원색의 왕죽도. 풍수 교정학에서도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트럼프는 풍수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풍수가 재물과 행운을 불러준다는 건 알지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풍수 그림 중 으뜸이 되는 왕족 또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악재를 해소하고 재물운을 올리는 풍수 그림 중 최고가 아닐까요? 목단꽃은 꽃의 여왕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부귀화로 불리는 모란꽃 그림을 말합니다. 풍수적 의미는 재물을 부르는 그림, 돈 들어오는 그림, 양기를 채우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단꽃은 과거 중국에서는 꽃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현재도 매화와 더불어 나라의 국화로 불릴 정도이니 목단꽃이 풍수적으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단꽃은 중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해외에서도 행운의 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시, 노래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목단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단꽃의 의미 중 첫째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풍부한 꽃잎과 사랑스러운 색상은 여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 양귀비 등 절세 미녀를 목단꽃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꽃으로서 부귀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선 후기부터 왕가의 홀레복이나 병풍, 민화 등에서 부귀를 주제로 사용되었으며 궁궐의 중전뜰 앞에만 심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 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풍수 사상이 거름이 되어서 여성의 우아함을 상징하기보다는 재물과 행운을 불러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목단꽃 그림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내용을 보강하자면 목단은 꽃이 화려하고 푸념하여 위엄과 풍미를 갖추고 있는 꽃입니다. 그 꽃 모형이 얼마나 장려하고 소담스러우면서 여유와 풍미를 지니고 있으면 가히 꽃 중의 왕이라 할 만하겠죠. 꽃의 풍성함과 재물운을 부르는 색감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부귀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화중 왕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목단 그림은 재물운을 중점으로 사용하는 그림으로 거실 소파 뒷면이나 소파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거시는 게 적절한 방이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에 걸어야 가족 간의 애정운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상업적 공간의 경우 입구에서 안을 바라보고 정면이나 우측에 그림을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이랍니다. 사과 그림 선택에 있어서 붉은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재물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초록색 사과 그림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초록색은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붉은색보다 초록색을 띠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사과 그림 풍수적 의미를 해석해보면 열매가 가지는 결실을 뜻하고 재물을 불러들인다고 하며 꼭 사과 그림이 아니더라도 청포도 그림, 대나무 그림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답니다. 특히 주방 경우 청사과 그림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청사과 그림은 음기가 강한 주방의 기운을 양기로 전환해주고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청사과를 소재로 그려진 풍수 그림은 청사과가 가진 청량함이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해준다고 하며 청사과 그림은 소파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식탁옆 또는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사과 그림이 인기 모의를 하다 보니 그림이 아닌 사과 사진을 구입해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의미는 같지만 주변 인테리어와 균형이 맞지 않은 사진을 거는 건 비추천합니다. 이왕이면 그림으로 표현된 청사과 그림을 거시는 게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사과 그림은 풍수적으로 재물을 불러서 결실을 맺어준다는 의미가 정확하며 청사과 그림을 주방 또는 식탁 주변에 쓰는 이유는 음기가 강한 공간을 정화해 좋은 양기로 채워준다는 의미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공간에 맞는 그림을 잘 선택하셔서 가정의 재물도 행운도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과 그림에 대한 의미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풍수 그림은 각 그림마다 의미나 방위가 존재하길 마련입니다. 풍수아트 뮤지엄은 좋은 정보, 바른 정보로 풍수를 쉽게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